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운영자 조주빈이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에게 추가 인증을 요구한 건데요. 조주빈은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으니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뒤 이걸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피해자는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장 수사는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성착취물 소지, 판매, 광고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한계도 지적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상인물의 주민등록증은 만들 수가 없어서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주민등록증 인증을 요구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성매매와 같이 오프라인 범죄에는 활용할 수 없어서 향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시작이 됐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앞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한은 정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50대, 60대 이렇게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이제 요즘에 디지털로 비대면으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40대부터 50대, 60대 초반까지 상담 예약이 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이미 이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1차 상속이 일어난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가족들끼리 조금 문제가 생겨서 맞아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의를 하신 분들이 이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30대 중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자녀를 둔 58세 남성입니다. 40대 중반에서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00세의 시대라곤 하지만 저희 아버지 형제 3형제 중 막내 작은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70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늘 건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저도 곧 60을 바라보고 있어서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죠.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스트레스도 늘 따라다닙니다. 마음 한켠엔 늘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를 보니까 2017년에 남성은 32.9세, 여성은 30.2세에 결혼을 하고요. 2019년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남성은 33.4세, 여성은 30.6세였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피부로 느끼기에 이 통계보다 훨씬 더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통계 자료는 보니까 만 나이였어요. 네, 한 35세, 남자는 한 35세. 그렇죠.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례자의 경우에도 보니까 40대 중반에 결혼을 하셨어요. 네.
평균보다 10년이 더 늦은 셈인데요. 이런 네. 경우 많이 보시죠? 예, 뭐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친구들 많고요. 주변에 또 비혼 뭐 만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네, 30대 중반만 돼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런 사람들 많죠. 예. 근데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결혼이 굉장히 늦고 자녀도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네. 뭐 이 정도 나이면 이제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뭐 사위나 며느리도 보신 분인데 결혼이 늦다 보니까 자녀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크고 강박증이 있으시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스스로 이제 불안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유언 공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사례자분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건강한데 무슨 준비할 필요 있느냐 네. 하는데 본인은 또 남다른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늦게 결혼하면은 아이들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니까 좀 젊게 산다는 긍정적인 것도 그렇죠. 있지만 예. 또 반대로 이런 불안이 좀 있어 예. 보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자녀들을 위한 대비책을 좀 스스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을까요? 네.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네. 뭐 이제 증여나 상속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나한테 정말 당장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제 기업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승계를 했을 때 네. 어떻게 남들로부터 전문가들의 조력을 잘 받아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기업도 키워나갈 수 있을 건지 그렇죠. 예, 좀 중장기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를 상담하신 경우에 실제로 우리 지금 센터장님이 어떻게 조언하셨는지 그걸 들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이제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성 재산과 그다음에 기업 주식, 네. 뭐 부동산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재산은 당장에 이제 양육비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배우자에게 조금 더 많은 이제 비중을 배정을 하고 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배정을 해서 네.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하되 이제 신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에 이제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신탁을 통해서 현금성 재산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주면서 수탁자가 이거를 보관하고 운영하도록 네네. 이렇게 유언을 나누어서 이제 예.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좀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탁자에게 맡겨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이들에게는 이제 기업 주식이 장성할 때까지 뭐 30살, 35살 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잘 관리를 하되 네. 그 전에는 의결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업을 하셨던 뭐 창업자분의 조력을 받도록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같이 해놓으면 네. 자녀분들도 그 의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조력을 받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5학년이니까 아이들이 장성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언제쯤 다가올지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배우자나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신탁을 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언장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주겠다. 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지만 네. 이제 신탁이라는 하나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네. 각 해당 재산별로 나중에 승계를 해주되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력을 주어라. 이런 이렇게 이제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민법상 유언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유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탁의 방법으로 하나의 그걸 메꿀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네네. 예. 저희도 이제 처음에 10년 전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점점 특약 내용이 붙어서 네. 점점 두터워지는 걸 보고요. 또 영미 쪽의 계약서들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심지어는 어느 한 책 같은 그런 수준까지 되는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유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네. 예,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언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건 네. 또 법상 제약이 많아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민법도 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을 고민하는 5, 60대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재산을 이제 상속하는 사례자분 같은 경우 이제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넘겨주느냐, 네. 또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어떤 관리 방법을 설계하느냐. 맞아요. 예, 나의 노후도 걸려져 있고 또 자녀에게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승계하는 관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모은 건데 이게 정말 내가 사후에 이게 또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네. 또 이걸 아이들이 더 늘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지혜를 그럴 수 있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